엄청 큰 상승이 나타났죠. 그래서 오늘 요약본을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와 그리고 저희가 예상했던 것들을 어떻게 올라갔고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약 정리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8월 14일이었습니다. 6일 전이었죠. 제가 이거를 강조했잖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기다린다. 여기는 우리가 롱으로 봤을 때 이쪽 부분이 디센딩 웨지다. 디센딩 웨지에서 우리가 디센딩 웨지 A, B, C, D, E 부분에서 디센딩 웨지가 있기 때문에 이 웨지 부분의 반대 방향으로 상승을 한다. 그래서 롱을 예상했고요. 이 롱을 예상했을 때 어디까지 떨어지고 롱을 갈 것인가. 그러면은 이 지금 1시간 봉에서 4시간 봉 사이 여기 있는 거 하락 추세가 지금 진행 중이었잖아요. 이 하락 추세를 가지고서 하락 추세를 터치하는 부분, 여기까지는 떨어지고 한번 롱을 가져가면은 좋은 롱자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부분이 저항이 있기도 했죠. 그래갖고 그건 터치를 하지 못하고 바로 더블 A, B, C, D, E를 거치고 상승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근거로 또 들었던 게, 여기서 아직 다이버전스 나오지 않았다. 다이버전스라고 하면 이 다이버전스, RSI 다이버전스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은 우리가 이쪽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떨어졌을 때, 한 번 더 저점을 떨어지게 됐을 때 이쪽 부분이 저점과 저점을 이은 선과 고점과 고점을 이은 선, 적어도 15분상으로는 이제 다이버전스를 하면은 이건 상승할 수 있는 근거를 더 가지고 있으니 그 부분에서 한 번 정도 떨어져 주길 원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매물대를 공유했었죠. 이 공유를 해갖고 여기서는 롱을 타야겠다. 롱을 탈 수밖에 없는 자리다. 근데 이게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올라가 버렸어요. 여러 뉴스에서 뭐 트럼프에 대한 발언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시장이 반응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엘리어트 파동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매매를 했냐면 A, B, C, D, E라는 이제 디센딩 웨지가 나왔고, 근데 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최고로 근거를 마련해서 적어도 근거가 4가지 이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은 매매를 좀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4가지는 뭐냐면은, 근데 전 방송에서 저는 손익비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근거가 많다고 하더라도 좋은 자리 가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근거 4가지를 보고서 추가적으로 손익비를 봤을 때 손익비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매물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이 부분이 여기서 롱을 탔을 때 2라고 했을 때 터치는 2는 별로 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센딩 웨지를 본다고 하더라도 2가 이렇게, 우리가 어센딩 웨지를 예상했으면 2가 딱 적당하게 팍 찍어주고 오브스로 하든가 했을 때 올라주면 좋은데, 보통은 이렇게 비트가 보통 미달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쪽 부분에 왔을 때는 다 롱을 예측하고 디센딩 웨지를 예측하기 때문에 그 디센딩 웨지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매수를 미리미리 잡아놔서 이게 딱 찍지 않고 바로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시나리오 1, 이 매물대를 기다렸지만 저는 무포 상태로 매물대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오지 않았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돼요? 그 시나리오 1은 이제 팩인 거죠. 네, 시나리오 1 팩이고 시나리오 2로 가야 되는 건데, 시나리오 2는 그거였죠. 바로 오를 것이다. 그냥 시나리오 2로 간 거예요. 2파의 저점이 1파의 저점을 뚫지 않는다. 99%까지는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2파는 뚫지 않고 이 3파, 이쪽 1, 2, 3파인데 3파가 지금 가장 짧지 않다. 그리고 4파는 1파의 고점, 1파의 고점 여기잖아요. 여기를 뚫지 않는다. 그거 맞단 말이지. 근데 어떻게 가짜 펄스인지 진짜 펄스인지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진짜 펄스는 이 저점, 임펄스가 치고 올라간 저점, 임펄스의 저점을 뚫지 않아요. 절대. 여기는 다시 오지 않는 저점인 거죠. 근데 이걸 다시 왔어? 그러면 ABC에 그냥 파동이고 뚫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6만 1000 부분을 다시 뚫을 수 있다는 게 C펄스라는 거죠. 그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찐펄스하고 인펄스를 추후에 나중 미래에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C펄스라고, 적어도 C펄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어디까지 오를 것이냐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저는 매매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는 솔직히 여기까지 지금 대기를 타고 있었거든요. 진짜 장고 끝에 A, B, C, D, E로 해갖고 이거를 뚫어주면 여기서 많은 근거들, 아까 말했던 추세, 매물대, 파동, 그리고 다이버전스가 다 생성이 되고 네 가지를 가지고서 아주 좋게 이제 올라가는 거를 타려고 했고,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도 이 저점에 여기 이쪽 부분, 그 2026년 7월 14일 부분에서 나온 저점에 그 강한 지지를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면은 좀 너무 괜찮겠다, 놓치고 싶지 않는 부분이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비트가 허용을 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매매했냐? 일단 올라가서 되돌림에 타려고 했어요. 여기 올라가는 파동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임펄스로 갈지는 언제 깨달았냐면은 이쪽 부분에서 이제 파멸적인 상승이 있었잖아요. 거의 15분상으로 봤을 때 거의 되돌림을 주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올라갔을 때 임펄스다 라고 생각했고, 여기 부분에서 이제 제가 3파를 먹기 위해서 롱을 탔어요. 이 되돌림 부분에서 이제 좋게 탔는데, 이쪽 부분을 탄 이유가 소파동에 있거든요. 이 소파동이 여기에서만 나왔을 때는 오파동으로 보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오파동 카운팅을 해야겠지만 처음에는 WXY로 봤어요. 근데 WXY가 지금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Y 연장으로. 근데 여기서 아마 이게 오파일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소파동 카운팅을 해야 되잖아요. 소파동 카운팅 했을 때 여기는 리딩을 좀 다이어고날이죠. 리딩 다이어고날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리딩 다이어고날은 1파의 리딩을 하는 급격한 그런 추세의 변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5파이지 않고 리딩 다이어고날 수 있잖아요. 1파가. 그래도 5파가 성립이 되거든요. 제 강의 영상, 라이브 강의 영상에 임펄스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은데, 그러면 이게 1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조파동이 일어날 수 있다 해갖고 임펄스인데 3파 먹어야겠다, 되돌림에 이제 올라갔고, 보통 2파는 1파에 99까지 되돌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 빨간색의 전체 파동이 1파로 보는 거거든요. 1파에 되돌림이 2파는 이렇게 했을 때 2파는 99까지, 이 1파에 99까지 되돌리는 거예요. 100을 되돌리지 않는다는 소리죠. 이렇게 되돌리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까지밖에 되돌리지 않았다고. 근데 이게 5파동이면은 여기서 지금 되돌리면 최소 되돌림을 줘. 임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심펄스도 마찬가지지만 최소 되돌림이 얼마였다고 했죠? 0. 피보나치 수열로 봤을 때는 0.382 부분. 이 0.382 부분이 거꾸로 하면은 0.5로 기준으로 데칼코만이잖아요. 거꾸로 해두면 데칼코만인데 0.382 부분을 되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임펄스는 급격한 가격 변동을 주는 파동이에요. 근데 이 임펄스 파동이 지금 예측이 된다면 여기는 아주 좋은 롱 자리가 되겠고, 이거를 예측을 해서 여기 부분에서 비비는 거지. 근데 여기서 얼마나 더 할 거냐를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10파 이렇게 되고, 그리고 4파 올라가고 5파로 이제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 번 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프랙탈 구조로 이런 5파동이 이제 겹칠 수 있잖아요. 1파가 1, 2, 3, 4, 5지만 여기서 또 1, 2, 3, 4, 5를 또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5파의 기준을 소파 동상으로 많이 카운팅을 해야 되는데, 카운팅을 해보시면 되겠지만 1, 2, 3, 4, 5파동 됐고, 여기서 1, 2, 3파동, 그 다음에 4파동 하고 한 번 더 올라갔잖아요. 여기까지가 5파라고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1, 2, 3, 4, 5일 때, 그러면 한 번 더 남지 않았을까? 왜냐면 1파가 여기가 1, 2, 3, 4, 5파동인데 여기서의 5파동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작은 빨간색 부분의 5파동이 이제
한 파에 1파가 되는 거고 1파에 지금 5파가 지금 완료가 됐다. 근데 이 소파동의 5파가 완료가 됐다면은 여기가 한 번 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2번 정도 올라갔는데 보통은 이제 소파동 카운팅을 해봐야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봤을 때 5파가 이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은 이쪽 부분 비비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 봤을 때 또 이렇게 카운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쪽 5파가 그리고 되돌림 ABC나 WXY 되돌림이고 한 번 더 되돌림 한 번 더 그러면은 이 파동이 지금 4파를 지나고 있는 5파다 라고 생각했을 때 4파가 진행 중이면 한 번 더 가는 5파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파동도 임펄스로 카운팅이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지금 4파에 진행 중이지 않을까, 소파동적으로 4파에 진행 중이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임펄스인지 아니면 파동의 마무리인지, 여기가 5파가 끝났고 떨어지는지, 일단 단기적으로 이걸 봐야겠죠. 이게 5파라고 봤을 때 그 녹색 부분이 5파라고 봤을 때, 주황색이 5파라고 봤을 때 색깔 좀 다르게 해야겠네. 하얀색으로 할게요. 하얀색이 5파라고 봤을 때 이 3파의 50%, 그러니까 피보나치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 3파의 50%의 부분을 깨는지 아니면 안 깨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3파의 되돌림인 4파가 이 5파를 깨버리게 된다면은 이거는 A, B, C, D, E가 1, 2, 3, 4, 5가 아니라 이건 WXY의 파동이라고, 되돌림의 조정 파동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파동 여기 79,775 라인을 깨지 않는 파동이라고 한다면 아직 여유가 더 있다라는 거죠. 이 파동이 깨지면 이제 지켜봐야 되는 시기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적인 분석에서는 한 번 더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A, B, C에 지금 C파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왜냐, 여기 부분까지 지금 엄청 많이 떨어진 거에 회복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2026년 6월 달에 엄청 큰 하락세를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데, 4시간봉으로 볼게요. 봤을 때 이 되돌림 파동을 지금 엄청 긴 세월 동안, 거의 6월 달부터 했으니까 지금이 2달 넘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2월 달부터의 횡보장을 지금 유의미하게 좀 올라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커다란 이제 하락 추세를 되돌림하는 파동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피보나치를 볼 수가 있어요. 피보나치 값을 딱 넣어주면 파동이 되돌림인데 0.5 부분 뚫었잖아요. 여기 로그로 봐야 돼요. 이쪽 부분 로그 0.5 부분을 이렇게 뚫었잖아요. 69,046까지 뚫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 큰 파동의 되돌림을 진입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주 주는 되돌림 값인 0.618 부분을 지금 갇히고 내려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롱을 가졌다고 하면 저는 여기 부분에서 조금 익절을 생각할 것 같아요. 한 번 남았기 때문에 지금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기서 부분에서 최근 한 번 더 올라갔고, 이 전고, 아까 말했던 15분 공상에 전고를 뚫는다면 그때부터 익절을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간다면 786, 886,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82,000K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유의미한 저항 구간이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우리가 롱을 가지고 잘 들어갔다고 한다면 조금 익절에 인색해도 돼요. 왜냐면은 여기 뒤에 부분 보면 저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고나 전저에다가 보통 저항을 주잖아요. 근데 이쪽 부분은 그냥 원웨이로 꽂은 장이었고, 만약에 여기를 뚫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를 뚫었다고 판단했을 때는 3파로 여기 뚫었으니까 홀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홀딩했냐, 이쪽 부분을 뚫고 이 저항이 되는 부분을 한 번에 뚫었으면 이거는 그 임펄스일 가능성이 더 크고, 왜냐면 저항을 한 번에 뚫고 매물대를 한 번에 뚫는 것들은 5파동 임펄스밖에 못해요. 여기를 66,000 라인을 66,700 라인을 뚫었을 때는 이게 임펄스구나 라고 판단을 했어야 되고, 이쪽에 매물대가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나의 그런 매물대 익절 구간은 이 74,000 부분이어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서는 저항이나 지지를 받는 부분이 없어요. 매물대 부분이 없다는 거는 급격한 이런 상승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교대 법칙이잖아요. 교대 법칙은 뭐예요? 가격적 조정, 그 다음에 기간적 조정에다가 다시 가격적 조정으로 가는 교대로, 가격과 기간이 교대로 발생한다는 뜻이잖아요. 여기는 충분히 우리가 6개월 동안, 거의 2월 달부터니까 6개월 동안 맞네요. 6개월 동안 홀딩했던 부분이고 기간적 조정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인 조정을 가지고서 우리가 롱을 바라봐야 되는 포지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장기적으로는 롱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떨어진다, 뭐 더 떨어진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롱이라는 게 보통 시나리오 1이었잖아요. 그 말이 이제 크게 봤을 때 이 파동의 교대 법칙을 한다면 지금을 숏 한 번 더 떨어진다는 거는 이게 기간적 조정과 가격적 조정을 같이 주는 숏이 아직 안 끝났다는 뜻인데, 그러면 너무 가혹하고 교대 법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시나리오 1은 74,339까지는 이게 저항을 받는 339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임펄스 파동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으니, 임펄스 파동을 판단하고 있으니 15분봉 볼게요. 파의 연장이 어디까지 될 것인가. 1파동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값을 다시 그어볼게요. 3.618 뚫었죠. 그러면 4.618 봐야지. 이건 ABC의 C%니까 C는 4.618, 3.618 뚫어요. WXY의 Y가 우리가 크게 상승한다고 하지만 Y의 맥시멈은 2.618 부분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C% 확정이니까 4.618까지는 열어둬야 된다. 그렇다면은 73,318 부분, 이 부분도 우리가 5파동을 한 번 더 남았을 때는 이쪽 부분도 조금 염두를 해둬야 되고, 이쪽 부분을 저는 좀 매물대로 잡아놓겠습니다. 154에서 74,433까지는 한번 유의미한 저항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가 숏을 엄청 공들여서 타는 부분보다는 지금은 C 플러스 확정이기 때문에 C 플러스 이 원웨이 장에서는 역추세 매매는 완전 죽는 장이에요. 떨어지는 칼날과 올라가는 칼날은 잡지 않는 게 맞죠. 그 때문에 여기 올라가는 거는 좀 보수적으로, 지금 장은 숏을 좀 보수적으로 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평행 채널을 그려보면 이 상승 추세를 이렇게 크게 그려놓고, 이 상승 추세를 잘 지키고 있다 뚫었죠. 뚫었으면은 이게 3파예요. 근데 올라가고 떨어지는 부분은 이쪽 부분, 상단 부분, 상승 추세 상단 부분을 터치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숏을 잡을 때 숏이 만약에 좀 보수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4파, 아까 말했던 이 4파가 떨어져 50% 이상 떨어진다. 3파에 50% 이상 떨어진다면, 만약에 그런 반대적으로 숏이 되는 시나리오 2가 된다면, 저는 이 50%의 기준과 이 상승 추세, 이 주황색 부분의 추세 부분이 겹치는 부분, 66,800 라인에서 또 이제 롱을 다시 되돌림에 롱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일단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 월, 금 이런 부분에서 주 2회 방송을 한다고 했는데, 일단 랜덤하게 가게 될 것 같고, 적어도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회피하지 않고 한번 방송을 킬 테니까,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어떻게 방향성을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